네, 안녕하십니까. 주식빗자루입니다. 5월 10일 장 마감되었고요. 이 시간에는 삼성중공업에 대한 투자 판단에 대해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동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안을 드리기 위한 제가 주주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의 이론이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송을 들어보시고 힘이 되고 위안이 되셨다고 판단되시면 구독, 좋아요, 엄지척 부탁드립니다. 조선주가 활황이라고 하는데 왜 삼성중공업만 엄청난 하락이 나왔을까요? 이는 그동안 내재되어 있던 자사의 악재에서 비롯되었는데요. 그동안 수주한 금액도 엄청났습니다만 만년 적자에 시달렸던 내부적 사정으로 인해 다른 타 종목, 경쟁사죠.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에 비해 오르지도 못하고 하락을 맞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5월 6일 날 발표한 5대1 감자와 1조 원에 따르는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는 악재로 20% 이상 하락을 맞았습니다. 이날이셨죠? 이날이었죠. 네, 이때 이제 하락을 많이 했다가도 이제 반대 매매 들어와서 이제 조금 상승을 하고 이제 마감을 지었습니다만, 좀 아마 투자자분들은 예상치 못한 악재였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근데 이게 비로소 자사의 악재가 사라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적자였던 회사의 분위기가 이로 인해 적자에서 벗어나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는 이제 흘러 들어오는 기회가 생겼으니 새로운 분위기로 조선업이 지금 거의 20년 만에 맞는 조선업의 슈퍼 화랑기를 맞이할 수 있는 전초가 생기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죠. 삼성입니다. 삼성. 망하지 않을 회사. 삼성중공업인데, 이 유증을 실시하면 기조 주주분들은 유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손실난 부분을 이제 채워가면서 이익으로 또 전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5대1 감자를 해도 현재 시총이 이 삼성중공업이 3조 1,500억입니다. 시총이. 그러면 6,300억으로 이제 5배 자본금이 줄면서 액면가도 이제 5,000원에서 1,000원으로 감액이 되지만 유증으로 인한 적자는 해소가 됩니다. 즉, 그게 원활한 수주 활동을 하기 위한 재무구조 개선이에요. 또한 그 액면가가 감액되는 만큼 지금보다 누구나 매매할 수 있는 액면 금액으로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주할 계약이 우리 주주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근거는 전 세계 선박이 모두 노후화되어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20년이 지나면 이 선박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교체 주기가 앞으로 2-3년 안에 다 교체를 해야 된다. 점점 이제 또 올해보다 내년이 또 더 호황이 되실 거고, 앞으로 2-3년 동안은 적어도 각국에서 사용했던 선박을 모두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시기라는 얘기죠. 주주분들은 이런 슈퍼 호황기에 절망보다는 새로운 기회로 인한 희망이 생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다리면서 이제 지치기도 하셨겠지만 사실 머지 않았거든요. 삼성중공업이 만년 적자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이는 이제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거대한 수주 계약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보면 전년도 또 매출을 보시면 7조였습니다. 7조. 매출액이 6조 8천억, 6조 8천억이죠. 6조 8,600억.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불황에 6조 8천억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삼성중공업이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이익이 1조가 넘는 1조 50억이 손실이 났고, 뭐 당기순이익도 1조 4,900억이 손실이 났는데, 이 부분은요, 손실이 났던 부분은 이 사측의 일회성 손실이에요. 일회성 손실. 당기순 손실이 1조 4천억으로 확인이 되는 게, 영업이익은 1조지만 여기에서 사측의 일회성 손실이 약 4,560억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고정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상 손실인 겁니다. 하지만 또 이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비교가 안 되실까봐 제가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대우조선해양하고 요 보이시죠? 요 부분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을 보시면 자산이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은 큰 차이는 나지는 않아요. 현대미포조선하고는 차이가 크지만, 그리고 매출액으로 봐도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적자는 삼성중공업인 거죠. 그래서 이게 주가가 받쳐주지를 못했던 겁니다. 항상 뭐라고 그러죠? 실적이 좋아야 주가도 받쳐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적이 좋으면 요즘 같은 실적 장세에 삼성중공업이 못 올라갈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다만 이 만년 적자에 시달리다 보니 어마어마한 수주 계약 공시가 되고 해도 주가가 반짝 오르고 말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런 현상이 좀 반복이 됐었죠, 과거에.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그렇잖아요. 이때도 수주 발표가 있었죠. 수주 발표가 있었지만, 계속 수주 발표가 있었지만 이게 다시 되돌아오고, 그러고 수주 발표 있었지만 또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도 보시면 금방 대우조선해양이 약 7조, 삼성중공업도 6조 8천, 거의 7조 가까이 되죠. 이 비슷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반면에 이 주가는 삼성보다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약 현재가로 7배가 높죠. 그러니까 오늘도 삼성중공업이 20원으로는 6,030원에 마감이 되었지만, 이 삼성중공업이 기술력도 타 경쟁사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데, 이게 만년 적자다 보니 증권사가 이 컨센서스가 주가를 반영하지도 못하고 하향 조정하면서 계속 내려왔던 거예요. 흘러내려왔던 주가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삼성중공업이 감자와 유상증자를 통해서 만년 악재인 삼성중공업의 적자를 해소하고 매출이 앞으로 이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주주 여러분들의 주가는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희망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현재까지 계약된 금액만 1분기에 확인된 매출만 약 1조 5,70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제가 바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컨센서스에 보시면 여기에 바로 보이시나요? 2021년 1분기 매출액 1조 5,746억 원 보이시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손실이 났던 5,068억 원이 일액선 손실 4,560억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업의 수주가 항상 4분기에 몰려있는 것으로만 봤을 때 4분기에 대부분 많이 몰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도 작년에 연말에 4분기 때 수주한 금액이 약 3조가 넘어요. 3조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매출을 올해에도 이제 전년도 매출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저는 어림잡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전년도 추세로만 보아도 적어도 8조에서 10조 이상은 무난하리라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는 전년도보다 늘어난 매출액이죠. 또한 영업이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다면 앞으로 몇 년간 이 수포 호황기가 지속된다고 봤을 때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실로 지금보다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유상증자는 지금까지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유상증자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주가가 제가 볼 때 지금 현재로 차트적으로 제가 볼 때는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까지만 떨어지지만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600원이죠. 5,600원. 네, 이 부분까지만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삼성중공업은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삼성중공업의 이 종목별 이 투자자를 지금까지 이제 4월 9일자부터 한 달 동안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 그 지난번 5월 6일자로 떨어진 이후에 외국인은 다시 샀죠. 그러고서 다시 팔고 있는 모습이지만 기관은 그래도 그날 이후로 하락이 나온 5월 6일 이후로 또 계속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주가가 싸다고 기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이 기관도 유중에 참여를 또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주주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회사 망하지 않았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라면서 주식빗자루의 삼성중공업 투자판단 사견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